그 리스크 반응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석공! 터치아웃 됐습니다. 오늘 또 다른 키포인트 가운데 이번에는 오마이 서브! 자, 거칠게 볼을 살렸습니다. 네, 넘기지를 못했던 내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염혜선 선수의 토스 자체가 좀 너무 길었습니다. 네. 가봤기 때문에 이다현 선수도 좀 자신이 있을 겁니다. 서브 득점! 15대15 동점 만드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유니폼을 굉장히 좀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서브 득점! 이번엔 메가와트의 서브 득점 응수입니다. 잘 견뎌줘야 되거든요. 두 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볼이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른 공격 옵션을 좀 끊겠다는 그런 작전입니다. 자, 한단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다현 선수가 반응을 합니다. 이거 빠르게 오른쪽 백어택 살리는 노란 선수 자, 때려야 돼요. 때립니까? 때렸습니다. 득점입니다. 이번 시즌 서브 3득점이 있는데요. 보크리치 왼쪽 이번에는 밀렸어요. 지난 시즌 수련 선수로 입단한 선수입니다. 왼쪽 퀵어펀! 자, 위파위. 오히려 모마 선수가 브로킹으로 왔을 때는 더 좀 쉽게 득점하는 것 같아요. 아, 서브 득점! 전이호의 사이 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즌 서브 2위. 장관장의 전략적인 서브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3명이 떴고 전이 4번 자리 모마. 자, 반대편 쪽. 유효 브로킹을 만들었습니다. 김현견. 오마의 공격.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왼쪽 준비. 왼쪽 준비.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부크리치. 24대20으로 세트 포인트인데요. 고예림이 받았고요. 블로킹에 막히는군요. 정우영 선수의 결정적인 브로킹입니다.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반박자 빠르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서브가 날카롭네요. 막힙니다. 강 서브 이후에 올려주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정관장이 그쪽 쪽에 자신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현대건설의 리스크를 서브로 흔들겠다는 그런 작전이고요. 반대로 노란 선수가 견뎠고 왼쪽에 살리는 현대건설이고요. 지금은 타이밍이 어떤가요? 정준의 공격이 좀 약간 밀어치는 공격인데요. 그러니까요. 높이가 보강이 됐습니다. 182cm의 안예림 선수입니다. 빠르게 언더로 올립니다. 북길체의 공격. 자, 팬케이크로 맡고 있는 이영주. 오마의 반격. 막힙니다. 작전 성공이에요. 맞습니다. 모마 선수한테 많이 돼 있는 정관장이고요. 약전을 쓰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이번에도 자 1번과 2번 자리 쪽으로 한 번 더 살립니다. 역전 찬스입니다. 풀스기로 밀었어요. 역전입니다. 부키리치 연타 역전 득점. 점수는 19대19 동점입니다. 플로터 목적 서브. 왼쪽에 부키리치 브라카우스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서브 득점입니다. 이번 시즌 첫 서브 득점이고요. 첫 득점입니다. 맞습니다. 전이 쪽에 정지훈 공격을 기대해보는 교체입니다. 약간 출발이 늦었는데요. 우태보도 마찬가지네요. 한베르 선수의 서브. 자, 뒤로 물러서면서 리서브를 뽑는데요. 메가와티 한번 살리고 모마 선수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부키리치가 띄운 볼 오른쪽 스파이커 사이드 브로킹 정지훈. 전투로 한점 차예요. 한베르 선수의 중요한 순간에 서브 검실이 나왔습니다. 왼팔 시터 서브 득점. 네. 이 표승주 선수가 굉장히 좀 앞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소화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에서 때리든 좋은 공격이 나옵니다. 김현재 리베로 브로킹! 자, 완전히 덮는 브로킹입니다. 7대4 목적 서브 밀었어요. 강했습니다. 네. 이다연 일단 지금 표승주 선수의 리시브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키리치의 백어택은 현대건설 만나면은 자, 제가 말씀드린 순간에 현대건설의 지금 서브 득점인데요. 네. 타이밍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한 번씩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득점을 만들면서 15대11 리스브 되고 있어요. 네, 풀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포지션에는 이선우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이소영 선수의 리스브. 자, 이동. 오늘 첫 번째 이동 공격이 나왔어요. 윗파위 세통의 직선. 박선호 선수가 이번 시즌 네 번째 경기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귀겁한 연타 밀립니다. 교체 멤버들을 투입했고 주전 멤버들이 웜존에서 다음 세트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로막힙니다. 양효진. 손바운드. 어깨 볼을 띄웠습니다. 리바운드 플레이. 이영구가 볼을 받았고요. 윗파위 세터 풀스윙. 자, 빅 스윙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4대 8. 세트를 끝낼 수가 있죠. 왼쪽 스파이크. 자, 모마 선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모마의 전위 공격. 자, 푸싱으로 길게 밀었습니다. 어려운 상위는 청관장. 자, 블락아웃 시도를 했는데요. 이런 내지를 못 넣습니다. 윗파위 세터. 자, 커버됐어요. 다시 한번 정기훈. 모마의 마무리 마침표. 그 이전에도 한 4번 정도, 이제 3번, 4번 정도의 계속 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아하. 막혀요. 분위기 막힙니다. 자, 미리 가고 있잖아요. 한미루의 서버. 자, 리스브 일단 올라왔어요. 메가와트 직선. 그러니까 보키리치 선수가 후위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정수지의 서브예요. 어... 정수지! 오늘 경기 중요할 때 한 번 더 서브 득점. 서브 득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득점이 정말 너무 중요한 순간에 나왔습니다. 후위 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메가와트의 서브. 아하. 밀렸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휘슬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넣어줬고 리시브는 잘 됐습니다. 백어택 범실이에요. 밀렸습니다. 보실까요? 터치아웃으로 경기되었습니다. 윗파이 세터 어허. 맞고 나왔습니다. 26대 25입니다. 모마 선수 올라왔어요. 자, 모마 선수 전인적이고요. 다시 붙습니다. 코트 안쪽 부키리치. 잘 받았는데 자, 넘어갔어요. 서브 들어왔어요. 메가와트. 자, 볼을 건지는 모마. 모마의 공격. 아. 역습 역점. 자, 이번 서브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마지막에 3단 넣고 있어요. 찬스볼 가운데 이다현 뜹니다. 그리고 잘했죠. 오른쪽 모마 선수 살렸어요. 살렸어요. 자, 넘겼습니다. 자, 왼쪽 자, 어느 집중해야 쪽입니까? 돼요. 넘어가네요. 자, 반격기는 장관장 어디로? 메가 공격. 아웃이에요. 들립니다. 아웃됐습니다. 오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수 4대2. 한 번 더 막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푸싱으로 길게 밀었습니다. 넘어지는 보키리치 조성조. 네. 자, 몸을 다합니다. 자, 그리고 반격 기회 가운데. 자, 수비 좋아요. 염혜선이 오, 위치를 네. 선택했어요. 그리고 천하기 공격 윗파밍 어허. 터치아웃됐습니다. 야, 염혜선 선수가요. 모마의 결정적인 득점. 오늘 경기 31득점의 모마 선수고요. 서브 2득점에 블로킹 2점입니다. 연속. 이번 서브도 좋았는데요. 이번 서브도 기대를 해봤는데요. 복생명이기 때문에 정관장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을 거고요.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아하. 아웃됐어요. 자, 이번 시즌 본인의 서브 3득점 가운데 상대 경기에서 서브 2득점을 뽑았던 고혜림 선수. 라이트 백어택. 반대각 선입니다. 김다인 센터가 남았고요. 그리고 목적 서브 들어왔습니다. 따라갑니다. 연결해야죠. 올렸어요. 윗파위 직선. 맞아요. 왼쪽에 부키를 채 꽂힙니다. 정관장의 승리까지는 승점 2점을 챙기기까지는 2점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정관장의 키워드는 서브예요. 맞아요. 왼쪽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대전 정관장이 파죽의 4연승으로 3위로 올라섭니다. 이번 시즌 정관장이 현대건설을 처음으로 잡았고
terutama berkat ya kita sama-sama terus latihan terus kayak memperbaiki kesalahan terus makin solid jadi mungkin kita bisa kayak gitu. Tapi kalau fokus aja gitu jadi kayak gak mikir takut gitu yang penting pukul kayak gitu aja. Banget karena sebelum kemarin main aku banyak banget latihan blocking sama disuruh sama Kamdunim juga sama Coach Wan juga mereka bantu ada Coach Wan juga bantu. Semuanya senang dikasih tenaga yang kencang sama Tuhan kayak senang banget. Suatu kebanggaan juga punya tenaga kencang. Terima kasih yang udah datang ke Gym Chung Mu Gymnasium. Untuk yang di rumah juga terima kasih udah nonton aku dan tim Red Spark Jungkwanjang. 정관장이 풀세트급 승리를 거둡니다. 14개의 블로킹과 12개의 서브 에이스를 앞장세워 승리했는데요. 공격에선 부키리치 선수와 메가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한편 현대건설, 모마 선수가 31득점으로 활약하며 힘을 내봤지만 결국 풀세트 끝에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목요일 함께할 스팸은 박미희 해설위원, 류윤식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틀 연속 남녀부 모두 풀세트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경기장의 열기를 이어서 목요일 펼쳐진 두 경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분인데요. 이 정관장이 4연승을 달리며 3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코버컵 때부터 1, 2라운드까지 현대건설만 만나면 조금 고전했던 정관장인데 오늘 좀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서브와 블로킹에 있었죠. 맞습니다. 배구에서 그 1점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받으면 여기서 올리고 그다음에 때려주고 이렇게 1점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서브 유일하게 개인이 도움을 받지 않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서브인데 오늘 키워드는 서브였습니다. 역시 그 정관장이 이 높이에서는 사실 굉장히 높고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만 만나면 사실 그 브로킹에서도 밀렸고 하지만 그 유일하게 앞섰던 부분이 서브였고 서브 보면 1, 2라운드를 합해서 보면 정관장이 13개, 현대가 4개 하지만 브로킹에서는 현대가 31개, 14개로 그쳤는데 오늘 브로킹과 서브에서 아주 현대를 압도하면서 좋은 경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현대를 상대로 뭐 서브 이 세트당 1.27개였던 게 1.6개로 훨씬 높아졌고요. 이겼던 1, 2, 4, 5세트 서브로 시작해서 서브로 끝났습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 두 팀의 경기는 부키리치가 시작하자마자 연속 3득점으로 서브로 득점을 내서 그런지 오늘 뭐 김연경 선수도 이렇게 이영주 선수와 교체하면서 아무래도 그 교체하면서 끝까지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경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점을 더 강하게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오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박미희 위원이 상당히 애정 어린 눈길로 살펴본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부키리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키리치 선수가 저는 이제 아마 저는 이제 여자니까 엄마 미소겠지만은 오늘 거의 진가는 아빠 미소가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부키리치 선수가 뭐 굉장히 밝은 표정도 했고 또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선수를 법으로 갔을 때 모든 지도자들은 일단 신장부터 사실 봐요. 뭐 기록이 나옵니다만 부키리치 선수 공격이 점유율이 무려 오늘 44% 현실인가요? 득점도 30득점을 했고 또 더군다나 가장 크게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리시브 효율이 42%면 그냥 잘한 리베로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부키리치로부터 시작해서 부키리치로 끝났다 할 정도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활약을 보여줬고 이제 선수 선발하다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90cm 더 보고 그다음에 195 이상 되면 이건 진짜 대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키리치가 지난해에 들어왔을 때 키는 크지만은 아직 이제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선수, 성장형.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했었는데 지난해 사실 굉장히 성실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계속 경기할 때마다 성장을 했고 사실 이제 김종민 감독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아쉬웠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이제 1년 동안 도로공사에서 엄청 많은 성장을 했었는데 사실 같이 갔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하지만 뭐 이 선수가 바뀌면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자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의 성장캐 부키리치 선수가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게 좀 달라진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 지난해하고는 다르게 포지션이 달라졌잖아요. 서브리시를 해야지만이 되는 포지션에 왔고 그 가장 중요하다는 리시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서브 넣는 거에서 이제 프로타 서브, 이렇게 서서 넣는 서브에서 스파이크 서브로 바꾸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를 봤잖아요. 뭐 연속 3개의 득점이 났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왔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서 그 백어택을 했던 거를 가운데 6번에서 수비를 하면서 이동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긴 팔과 다리로 그냥 턱턱 디그 받아내면서 그다음에 파이프 치는 거 이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고 하지만 이제 오늘 좀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관장이 물론 뭐 3대2로 이기긴 했지만은 너무 점유율이 높았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뭐 잘하는 날은 많이 줄 수도 있죠.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또 미들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유율 자체를 좀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체력을 좀 보완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곳을 또 바라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배가 좀 더 고루 되면 좋겠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정관장의 풀세트 접전 끝에 결국엔 부키리치 선수가 정말 이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 현대건설이 패했지만 승점 1점 챙기며 선두와 거리를 6점 차로 좁히고요. 정관장은 풀세트 끝 승리를 거두며 4연승을 달리고 3위가 됩니다. 정수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득점입니다. 오늘 정수지 선수거든요. 정관장의 서브가 무섭습니다. 정수지 선수는 이번 시즌 첫 서브 득점이고요. 첫 득점입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를 되찾으려는 우리카드와 선두를 더욱 압박하려는 대한항공이 맞붙습니다.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1패씩 나눠 가졌는데요.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된 박준우의 서브. 왼쪽 코너. 제자리 점프 스파이크. 3단 가능할까요? 넘기질 못합니다. 때립니다. 높게 중앙 파이프. 완벽한 타이밍. 정규성의 스파이크 서브. 이승원 픽업은 한손 디그 세워줬어요. 아름다운 공격입니다. 한 선수 세타에도 한 선수 세팅. 정원 선수의 완벽한 마무리까지. 예. 정말 그림 같은 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만화 속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회전 서브. 높아 2단 패스 페인팅. 막심의 백어택. 백태 맞고 건너갑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1세트 마무리 짓습니다. 사인의 득점만큼이나 알리의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오른쪽! 꽂힙니다! 니콜리치! 쏩니다. 높게 네트 근처. 정수성의 공격 플라잉 디그 빗맞았어요. 한 번의 공격 전환. 사각지대를 이겨냅니다. 중앙 백어택! 알리! 길게 한 선수의 머리 위로 백신 김지한이 코트 한 바퀴를 돕니다. 크로스를 스태트를 비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라인 쪽으로 가기 줄게 됩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브 막심의 반격 또 잡았어요. 안쪽이에요. 연속해서 공격을 처단합니다. 스파이크 서브 막혔어요. 이렇게 2세트가 조재용 서브 빠르게 움직입니다. 비석공 정지석 중앙으로 길게 푸시 올라탔어요. 백어택 화려하게 비상합니다. 니콜리치
김지한 막심에게 악몽을 선사합니다. 우리카드 연속 4득점. 이렇게 시간차 정지석 잡아냅니다. 이가광. 진지휘 살포시 떨어뜨립니다. 오른쪽 리듬을 타는 니콜리치. 자신감도 살아납니다. 알리 한태진 중앙 파이퍼 3세트의 마침표도 김지현이 찍습니다. 다시 석점차 높아요. 싱글핸드로 송명근 샷아웃. 강하게 막심 쳐냅니다. 플로터 석점차 송명근의 서브는 멈칫. 오버핸드 리시브 하지만 흔들렸습니다. 높게 시간을 벌고 갑니다. 다시 공격 가능합니다. 막심 빠르게 코트에 꽂힙니다. 막심. 대한항공이 이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갑니다. 코트 안으로 집어넣고요.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니콜리치의 연속 포인트. 길게 물러나면서 리시브 세트 속공이에요. 속공을 선택합니다. 서브 극적으로 건져 올렸고 어려운 자세 언택 커버 왼쪽 스파이크 결과는 아웃입니다. 막심 중요한 공격 다시 잡고 올라갑니다. 니콜리치 자기 진영 3세번의 공격 시도 짧은 푸시 3단 길게 떨어집니다. 길게 벗어났어요. 빗맞습니다. 진지휘 주고 맞습니다. 짧은 푸시 기회 왔어요. 막심 밀어넣기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앞쪽이에요. 블로킹 조재영 철벽을 쐈습니다. 리시브 후에도 움직이기 때문에 슬픔을 상당합니다. 조공 비행하는 서브 대한항공의 반격 한차를 넣어서 라인을 밟았어요. 선을 넘었습니다. 슬로우 안 되는데요. 왼손 다시 만들어가는 대한항공 짊어지고 연타. 자, 기회 왔습니다. 올리고 알리 오늘 경기의 마지막 득점. 대한항공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풀세트 접전 끝에 우리카드가 승리합니다. 기록에서 보이다시피 정말 막상막하였던 오늘 경기인데요. 니콜리치 선수와 알리 선수가 43득점을 합작하며 팀 승리를 마무리 짓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막심 선수가 31득점을 기록하면서 힘을 내봤지만 결국 승리까지 연결시키진 못했습니다. 촘촘한 순위표를 기록 중인 남자부는 이번 주 모든 경기를 풀세트 경기로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경기 역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웃었던 건 우리카드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또 두드려라 열리지어다 라는 말이 또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대한항공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전력과 조직력의 부분에서는 대한항공이 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카드가 좀 앞섰습니다. 1세트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가져간 우리카드인데요. 수비와 조직력이 튼튼한 대한항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강한 공격력밖에 없는데 이 경기 우리카드가 đặc 공백으로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주 공격수 셋이 모두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요. 니콜리치가 22득점, 김지한이 20득점, 알리가 21득점으로 이렇게 세 선수가 모두 잘해줬지만 저는 이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리 선수인데요. 알리는 오늘 경기 수비면 수비, 또 서브면 서브, 공격이면 공격 이렇게 본인 역할을 오늘 경기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 대한항공에서 정지석이 있다면 저는 현재 우리카드의 조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이 알리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올 시즌 저는 알리 선수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이 우리카드의 조직력은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우리카드의 알리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알리 선수가 또 팀의 중심을 잘 지켜주면서 이 중간에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조금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낸 우리카드입니다. 이렇게 우리카드 승리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대한항공이 풀세트 끝 패하면서 승점 1점만 추가하며 선두와 2점 차 2위에 자리하고요. 우리카드는 승리로 연승을 만들며 3위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분인데요. 외국인 선수 합류로 반등을 노리는 한국전력과 이 5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는 OK저축은행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한국전력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반등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류윤식 위원은 이 한국전력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좀 한국전력의 우세를 예측한 이유는 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앞선 두 경기에 모두 이제 한국전력이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저는 드디어 이제 합류하는 외국인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데요. 엘리안의 부상 이탈로 힘들게 버텨온 한국전력인데 우여곡절 끝에 좀 합류하게 된 새 외국인 선수 이 마테우스가 얼마나 팀 전력에 보탬이 되어서 이 중위권 싸움에서 치고 나갈지 저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좀 그러나 이제 마테우스가 합류가 이제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는 경기 결과를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또 선수들의 심리나 또 동기부여 그리고 기대치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더불어 최하위 팀인 OK저축은행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부담이 덜 되는 경기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마테우스의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현재까지 잘해주고 있는 이제 구교육 선수가 이제 대체 자원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일 경기에서는 또 한국전력에 조금 더 우세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또 외국인 선수가 합류하는 만큼 한국전력이 이 경기에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연패 탈출을 노리는 IBK 기업은행과 팀 창단 최다인 14연승에 도전하는 흥국생명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부 역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는데요. 흥국생명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IBK 기업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최근 두 팀의 기세가 워낙 좀 상반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실 흥국생명이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좀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좀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IBK와 한국 경기에서 사실 IBK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컸었죠. 두 세트를 이기고 역전패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 12연승 하는 가운데 연승이 끊길 수도 있었고 또 IBK는 대열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놓쳤던 부분인데 이런 그 어려운 경기를 자꾸 이기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또 두 번째는 김연경 선수를 대강으로 하고 있는 정민지 선수가 뭐 점수를 득점을 몇 점 내고 뭐 이렇게 어떤 게 보이는 것보다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범실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바로 득점을 한다는 거. 예를 들면 본인에게 오는 서브를 주고 서브가 엄청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 못 받으면 사실 본인이 좋은 볼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극복하는 거. 그리고 지금 백어택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보다 연말을 즐겁게 지내고 있는 이고은 선수로서는 좋은 공격수가 많으니까 원하는 대로 쭉 가면 뭐 득점이 여러 군데서 나고 있잖아요. 이고은 선수로서는 최근 이제 백어택까지 해가면서 이 득점을 내는 분포 그러니까 어떤 패턴 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몇 연승을 할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지고 있어도 20점 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많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좀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워낙에 탄탄한 전력으로 지금 아주 최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흥국생명의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또 그 과정 중에 상당히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게 IBK 기업은행입니다. 과연 IBK 기업은행이 반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경기 KBSN 스포츠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금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IBK 기업은행과 흥국생명의 여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신승준 캐스터와 이숙자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 팬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